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도정은 지방의회가 감시 견제한다면 지방의회 감시와 견제는 누가 할까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전북 CBS가 마련한 기획 코너죠. 돌직구 할 말은 한다. 오늘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치열한 물밑 싸움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세계, 그중에서도 이 경조사와 관련한 에피소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 여전히 함께 나오셨네요. 김영근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재만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게 경조사 이야기인데 그 전에 이 의정활동비 세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의원들이 월급 규모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김영근 의원? 그거 저는 정확한 액수는 잘 몰라요. 극비인가요? 아니요, 뭐 네. 그렇게는 아니고요. 세비와 그 지방의원들이 그 받는 급여는 네. 사실은 세비라고 하지 않죠. 연구활동비, 뭐 활동비, 그 우리가 사전적 의미도 세비의 차원은 국가가 법률로 정해서 지급하는 국회의원들의 활동비를 세비라고 하고 있고요. 네. 아직 지방의원들은 세비라고 하지. 아, 지방의원들은 엄정하게 세비가 얘기하면. 아니군요. 예, 그냥 국회의원 급여가 어. 세비니까 지방도 그럴 것이다. 네. 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거지. 그러면 의정활동비라고 표현하면 그건 맞습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의정활동비라고? 왜 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연구활동비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 두 항목을 합쳐서 받는 걸 급여죠. 네. 소위 지금 올랐나요? 지방의원들은 네. 한 500만 원 정도? 아니요. 그럼요. 네. 그대로 뭐 시군 의원들도 그 과장 그 5급 5급 정도 과장급 1호봉 네. 정도로 해서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약. 시군 의원님들이요? 그러니까 의정활동비, 연구활동비 합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요, 네. 도의회는 좀 더 많을 아, 텐데. 예, 그러면 광역위에는 네. 예. 이제 4급이 과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4급 과장 그 1호봉에서 뭐 다 띄고 네. 약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아니 두 분이 같은 시기에 도의원 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 이제 같이 해서 네.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정도잖아요. 네. 도의원이요? 네. 400만 원이 좀 넘었던 걸로 아니, 이게 기억하고. 띄고 네. 다. 다 띄고. 네. 뗄거 떼고 예. 뭐 뗄 거 떼는 것이야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이 정도 도의원 400만 현재. 원이 저는 좀 넘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시군의원 그 한동안 의정활동비 규모를 두고 네. 지역별로 이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체적으로 정하죠. 자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고 이제 그 인상할 적에는 네. 되게 하는 그런 방법 절차를 택하는데 좀 인색해요. 네. 저는 사실은 줄 거 주고 더 많은 걸 좀 요구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세비가 튼튼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이어야 사실은 의원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무슨 재량 사업비를 주고 그 업체에서 얼마씩 받아서 의원을 그만두는 사례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생활형 그 의원들의 어떤 그 참 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그래서 줄 거 주고 제대로 네. 요구하고 안 되면은 사퇴시켜라.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 상당한 시민분들께서 우리 김영근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정활동비의 구성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방금 김영근 의원이 의정활동비, 연구활동비 이렇게 그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그밖에 뭐 직책수당, 예를 들어서 의장은 뭐 그런 추가되는 뭐 수당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의장이나 부장, 그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들은 수당이 따로 별도로 없고요. 업무 네. 추진비라고 해서 업무 추진비. 예, 카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임위원장들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약 100만 원 정도. 아니 100만 원이 넘죠. 그래요? 이게 뭐 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넘는데 1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20만 원 네. 정도 아닌가요? 그건 그러면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업무 추진비예요. 글자 그대로 그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받는 업무 추진비는 상임위의 운영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 예, 예. 본인의 의정 활동이 아니고. 예, 본인의 의정 활동은 아니죠. 그건 개인적으로 쓰지는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그리고 의장, 네. 부의장의 경우 한 300만 원 정도. 의장은 부의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이나 다 네. 비슷한 걸로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 네. 게 이제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앞서 이제 그 뭐 1호봉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연차도 또 있는 거고요. 선수도 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 이걸 경력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은 그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런 건 또 예, 그러면 예. 초선이나 예. 육선이나 다 똑같습니까? 예. 의장이나 초선이나 똑같이 아, 그 그런 비용의 차이는 그런 없군요. 의원들이 음. 이 퇴직금이 없잖아요. 네. 아무리 선수가 많아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월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한 4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의 광역 의원이 약 400만 원, 뭐 400,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예, 같더라고요. 예. 큰 차이 안 날 겁니다 아마. 거의 엇비슷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 지방원들은 겸직이 금지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영리 활동을 못 하시죠. 네,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400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게 해결해야죠. 가능합니까? 그게 해결해야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의정 활동 일체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계 이것까지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러라고 급여를 주는 거고 그렇게 한다라고 약속과 보장을 받고 의원에 출마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든지 네. 아니면 자기 살림을 쪼개서 뭐 하든지 그 김영근 전 의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 범위 안에서 다 소화가 되시던가요? 글쎄요, 제가 제 얘기를 저는 그 안에서 했습니다. 아, 그 안에서 하셨어요? 예, 그 안에서 하고 그러니까 살림의 규모가 자꾸 줄어들죠. 집에 있는 돈을 써야 되니까 항상 가족들한테는 조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맞벌이를 하시거나 그런 이제 것들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아, 그러지 않으시고 네, 박재만 의원께서는 혹시 어떻게? 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와이프가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네. 약속을 했어요. 처음 출마하기 전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주면 다 그냥 싹 끝나는 걸로. 나머지는 제가 이제 가지고. 그렇게. 예. 네. 정말 쉽지 않은 그 상황들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겸직금지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의원이 되기 전에 운영했던 사업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전부터 해왔던 거, 뭐 가족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손을 떼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좀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손을 떼는 사람은 없을 테죠. 실제로는. 예. 네. 뭐 이를테면은 그게 법인일 경우에는 자기 주를 그 조금 적게 해서 대표이사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업체의 대표명을 좀 바꾸어서 준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소위 주인 노릇을 하고 예, 그런 경우는 있겠죠. 네.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예, 편법이죠. 네. 주변에서 좀 그런 분들 보셨어요? 네, 이제 선거 끝난 뒤에 당선된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라고죠. 사업 등록증의 대표를 그 가족들이나 뭐 집사람이나 자녀들 명으로 많이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명의만 바꿉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 사업 관련 일도 합니까? 솔직히 그 사업 관련 일은 네. 어떻게 갑자기 그 아들이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하던 그래서 사람이, 질문을 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의만 바꾸는 사람이 거의 다 대부분 실질적인 활동은 변화가 없이 네. 네, 이전에 해왔던 거. 네. 네.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맞벌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400만 원 의정활동비로만 의정활동도 하시고 생활비도 쓰시고. 그렇죠. 네. 그 중에 비율을 혹시 나눈다면 어느 정도 몇 대 몇인 정도나 돼요? 의정활동과 생활비에. 몇 대 몇이라고 제가 집안 살림을 낳는 네. 사람인데 사실은 의회에서 받는 돈보다도 집에서 생활비가 더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크고 아이들이 만약에 대학을 다닌다
그렇겠죠.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 시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또 혹간 또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난다니면은 뭐 교통비다, 하숙비다 뭐 이런 돈이 들겠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건 뭐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소리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저는 세비는 올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올려주고 알겠습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해야 된다. 아니 사실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의정활동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이잖아요. 경조사 참여하는 거. 근데 지역구 의원이다 보면 아무래도 유권자 관리하시려면 경조사 참여하셔야 되잖아요. 네.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그 선거법상요. 네. 유권자나 지역구 주민 선거에 관련된 분들에게는 경조사에 이렇게 봉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 그 봉투 자체가 불법입니까? 네. 그래서 가끔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아니 지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선거법상으로는 불법임에도 그게 불구하고 이제 요령껏 예를 들어서 요령껏. 봉투에 뭐 내 친구한테 얼마 좀 이렇게 내 것까지 같이 내라라는 식으로 그래서 네. 뭐 봉투에다가는 본인이 절대 이름을 안 쓰죠. 나중에라도 이제 복잡해질까봐 다른 분한테 이름 써달라고 꼭 가야 되는 자리라면 예,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한다. 예, 네. 장례식장에 갔을 때도 내가 봉투를 직접 안 넣고 뭐 다른 지인한테 들 때 같이 넣으라는 방법도 있고. 네. 근데 뭐 네. 김영문 사실은 모든 주민들이나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외적인 분들도 경조사에 만약에 못 갔다라고 하면 뒷꼭지 근지러워서 못 삽니다. 네. 네. 그리고 의당 거기에 들어가는 경조사비, 뭐 축의금이랄지 부조금은 내야 되는 것으로 다 그렇게 네. 기정사실화. 이 사실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걸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해야 하게 되는. 됩니다. 네. 예, 만약에 네, 봉투를 안 했어요. 네, 아니 일단 가는 거 자체는 예.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그럼요. 장례식장에 예, 참여해서 예, 하는데 예. 봉투를 안 냈어.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이제 뒷꼭지 근지럽고 네. 욕 먹는 거죠. 욕 먹고. 그냥 맹탕으로 왔더라. 뭐 이제 소위 그냥 편한 말대로 백차로 왔다 갔더라. 네. 뭐 이러면은 야, 대단히 이게 지금 몹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경조사가 미풍이기도 하지만 그걸 어기면은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낙인이 네. 찍히잖아요. 의원들일 경우에는 더 그러는 거죠. 네. 예. 실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그런 거 뭐 이를테면 저도 음. 의원이었었으니까 저 있었을 적에 누구는 안 다닌다 하더라. 네. 이런 그런 걸 이야기. 하면은 가슴이 찔끔찔끔하죠. 이제 못 들은 척을 하는데 네.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문제는 우리 지금 박지만 의원과 김영근 의원의 고해성사 여러분 듣고 계신데요. 사실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이제 지인, 평상시에 의원이 아니었어도 알고 지내던 그런 지인들이 있는 거고,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지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 혹시 구분이 됩니까? 경조사와 구분을 관련해서? 하죠. 예, 구분을 구분이 합니다. 됩니까? 사실은요. 네. 구분을 해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행사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다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6월에는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또 선거 때 내 선거에 네.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경조사가 있다. 그런 건이 한 3-4건 된다. 이건 좀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네. 괴로운 거고 분명히 친소관계 여부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는 거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요즘 통상적으로 주민들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5만 원 넣으면 뒷꼭지 근지럽습니다. 아, 5만 원 넣어도 그래요? 네. 그 정도가 보통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사회 통념상 그리고 이제 직장 의원인데 예. 의원인데 이 정도 넣냐? 예, 저 사람은 의원인데도 5만 원밖에 안 넣었더라. 네.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죠. 그런 경조사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잡으면 몇 번, 한 달 평균으로 잡으면 몇 번이나? 일주일에 뭐 한 2-3건씩 예를 들어서 그 개업지까지요. 개업지까지. 예, 거기도 가야 되니까. 네. 네. 개업한다고 뭐 연락. 근데 다행히 이제 식당이나 옷 가게를 개업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좀 일주일 뒤에라도 가서
밥을 먹거나 옷을 네. 옷을 팔아주면 되는데 사주거나. 이런 사무실 특히 뭐 기업은 다 그러면 정말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봉투를 잘못했다가는 이게 법에 또 위반되는 거고 더군다나 또 다른 사람들이 사무실 개업할 때는 보고 있잖아요. 아니 사무실 개업하는데도 가야 되고 네. 그 경사 애사 다 챙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나는 여기까지 가봤다. 김영근 의원. 저는 아마 하루에 한 8건 정도 하루에 8건이요? 예,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어디를 이제 애사가 있어서 문상을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방이 그 5칸인가 6칸인가 있던 데인데 네, 여러 개가 이렇게 함께 네. 있을 때. 두 군데가 마침 아는 분들. 예, 아는 네. 분들이라 가서 문상을 갔는데 결국은 그 6군데를 다 들려서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갔는데 네. 어떤 그 동네에 같이 그 우리가 뭐 옛날 말로는 동네에 쌍초상 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 집만 들리고 이 집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 우리 박지만 의원님은 자꾸 숫자를 줄여서 말씀하시는데 네. 2-3건은 기본이고 대략 결혼 시즌에는 거의 5건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예. 네.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은 아주 바빠지죠. 아니 그 앞에 의정활동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합니까? 근데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기술을 산술적으로 안 부린다든가 맞잖아요. 저는 다행히 김영란법 때문에 네. 5만 원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김영란법에 예를 들어 10만 원을 부조를 했을 경우에 선거법뿐만 아니라 김영란법에도 걸리거든요. 제가 그것도. 네. 제가 군산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정말 5만 원만 하셨나요? 그냥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박지만 의원께서 혹시 5만 원 이상 봉투했었던 사례를 알고 계신 분께서는 저희 생방송 사람과 사람으로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의원들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과 조건에 놓여 있다라는 거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그렇게 찾아가시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이제 경조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오십니까? 그럼 그분들이? 그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부러 연락을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예. 있고. 네. 뭐 대개 그러니까 아니 주는 건 법에 위반되지만 받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네, 문제가 그렇죠. 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근데 거죠. 그런 걸 그 공직자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공직자가 돼서 너무나 그걸 광범위하게 그냥 널리 퍼뜨리는 것은 저한테 그 제 원칙에 좀 벗어나요.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예. 네. 물론 친소관계가 두터운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건 좀 저는 좀 공직자라면은 지양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공직자라고 한다면은 주민들의 경조사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 그건 감내해야 된다. 네. 저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도 좀 짚어봐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낸 돈이 있으면 또 들어오는 돈도 있고 뭐 그런 생각도 좀 날 법하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민들은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주민들한테는 대부분 다 알지도 않고 주민들도 거의 또 오지도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동창들, 지인들 특히 좋은 점은 공무원들이 조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관련된 공무원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오죠.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저희가 할 말은 한다. 시간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좀 솔직한 우리 의원들의 세계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용 조달이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다. 의원 배치를 들고 그 공식적인 아르바이트는 아니겠죠. 공식적인 물론. 아르바이트는 네. 아니겠지만
뭐 몇 가지 종류가 있겠죠. 네. 부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뭐 그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이름으로 또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저는 지방 의원들은 항상 쪼들린다. 물론 그 중에도 뭐 개중에는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좀 넉넉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항상 쪼들리는 편이다. 또 그래서 나는 사고들을 보면은 그 금품 수수 때문에 난다. 네. 저는 이런 것과도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좀 보셨잖아요, 네. 의원분들. 그러면 좀 그렇게 그 다른 이제 경제 행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나누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아, 다 잘 버티세요? 예, 네. 할 수가 없고 또 법적으로도 음. 계속 그 관할 그 부서에서 겸직 같은 거는 계속 빨리 바꾸라고 또 1년에 한 번씩 공직자 윤리위원회인가요? 네. 그런 데서 또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의 이 사고가 좀 변해야 돼요. 유권자들의 왜냐하면은-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 경조사만 알리는 게 아니라 뭐 아까 박지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개업식 그것뿐만 아니라 야유회 가는데도 연락을 합니다. 아, 그런데도 연락하고 예. 안 가볼 수 없고 또. 안 가볼 수 없죠. 네. 나 야유회 나오는데 버스 타기 전에 와서 인사해라. 그 안 갈 수가 없죠. 거기 가면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빈손으로. 그렇죠. 네. 예. 네. 하다못해 봉투를 들고 가든가 아니면은 생수를 가든가 그런 걸 또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분들도 근데 원래 있습니다. 법으로는 그런 걸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경조사도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법으로는. 경조사비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가끔 그런 거 관련해서 선관위 조사도 나오고 그런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말썽이 됐을 적에 말썽이 됐을 그러는데요. 때. 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 법을 만든 게 국회예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건 현실적으로는 공직자들의 청렴을 내세우고 있지만 뒤에서 나오는 편법, 변칙은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왜 이 법을 제정했는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은 자신이 안 내고 뭐 지방의원들 통해서 내게 하고 자기 비서들 통해서 내게 하고 그 돈 네. 주나요? 국회의원들이 안 주죠. 사실은. 국회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쭤볼 텐데 네. 국회의원들이 그럼 자신이 해야 될 걸 대신 지방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그냥 솔직히 아니, 말씀하시죠. 저는 계속 국회의원들하고 사이가 불편한 관계여가지고 뭐 저한테는 네. 뭐 전혀 혹시 아니 본인은 아니지만 혹시 네. 주변에서 뭐 그런 사례를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담회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에는 지방의원들이 알아서 뭐 교대로 돌아가면서 식대 계산하고 네. 그런 경우는 여러 번 봤습니다. 돈은 국회의원이 더 많이 벌잖아요. 훨씬 많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단체장 같은 경우에 경조사에 이제 그 근족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도 대체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던데 뭐 의원들은 뭐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네, 저 지방의원들은 그런 거는 좀 없는 아니요 거고. 의장 정도는 지금 도의장 보니까 예. 그 조기가 있던데요. 예. 네. 예. 근데 의원이 그걸 따로 만들어 갖고 하면 그래도 욕 먹는다. 그렇죠. 그 네. 만들어서 아마 하는 걸- 제가 봐서는 도의회 의장은 자기 돈으로는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뭐 정확한 예, 건 예,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만들어 아마 의회에서 만들었을 예. 테죠. 그래서 이걸 계속 쓰겠다. 그것은 이제 아예 이제 예산으로 예, 만들어서 예. 그렇게 단체장 의원들도 그러면 만약에 예산으로 해서 근족이 만들어주면 그걸로 대체가 가능한 겁니까? 제가 봐서는 어렵죠. 그건 현실상. 그거고 경조사는 경조사고. 네. 근족이는 근족이고 봉투는 봉투고. 네. 네. 자 어쨌든 뭐 장례 문화에서 어떻게 바꾸자 또 어떻게 바꾸자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바뀌는 것도 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방의원 차원에서는 좀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의식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네, 지금 현실적으로 뭐 상가집에 부조를 하는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또 인간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뭐 안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뭐 비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김영란법 현실에 맞게 그래서 얼마 이하 정도는 네. 좀 합법적으로 인정을 아예 현실화해라. 네, 그렇죠. 금액을 네. 조금 낮춰서라도 그래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법대로 오면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짧게 김영근 의원. 네, 어떻게 좀 아니 해석해야 저기 될까요? 그 박재만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법을 어기면서 경조사비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걸 현실적으로 고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돌직구 할 말은 한다. 지방의원들의 예완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네,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사랑과 사람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